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네, 오늘 유가증권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뒤에 조금 빠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PE에서 들어갔는데 유상증자 금액을 조금 감소했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어서 감소한 게 아니고 최근 주가를 통해서 한 거여서 감소가 됐다는 거 아시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오늘 뭐 원픽 기업은 아니지만 원픽 내용이 킨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킨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공시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가와 차트라는 모양이 있습니다. 차트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 4월 3일이면 4월 3일을 갖다 대면 증권 지분 신고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게 뜨는데 이게 네이버에서도 유사한 게 있는데 네이버는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 클릭한다고 뭐 제가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킨드를 쓰면 좋다. 그리고 뭐 발행 공시나 수시 공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벤치마크랑 주가 비교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킨드를 좀 더 많이 활용할 것 같다. 다트보다 킨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명확히 뭐 안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 백화점 산하로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좀 디자인 아트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ED 전광판이라든지 건물 외벽을 좀 이쁘게 꾸민다든지 그리고 현대 바이오랜드를 가지고 여기서 또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무슨 공시인지 내가 좀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왜 과열인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TK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약 7% 오르고 영업이익은 거의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7%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이름도 처음 들어봐서 그리고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데 처음 봐서 뭐 하는 회사인지 봤더니 폴리우레탄 중간 소재 기업이라고 합니다. 화학하는 회사니까 좀 스프레드가 벌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5% 오르고 영업이익이 54%가 올랐습니다. 이게 매출액 오른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오르면 좋지만 어쨌든 잘 올랐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은 피어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SM백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몇 번에 말했지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또 샀고요. MPC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처음 들어봐서 봤는데 산업용 플라스틱을 사출 제품을 이제 판매 렌탈을 하고 또 여러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그 신기술 투자나 펀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금 흐름이 되게 보지 않았지만 탄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이게 뭐 좋진 않지만 실적 대비해서 좋진 않지만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증여를 시작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증여는 세금을 낼 때 전후 2개월로 측정을 합니다. 총 4개월의 가중평균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4개월이면 120일 MA를 보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대신 주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면 증여 취소가 항상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날짜가 있는데 이 마감일이 없어 시작일과 종료일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좋은 건가 잘 모르겠지만 복합개발 철거 및 신축 공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 평수를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르는 회사인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보니까 청정환경사업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뭐 밑에 있는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 같고 ESS나 뭐 태양광 발전소 등을 설치하는 거를 하는 거고 위에 사업 같은 경우는 공조 설비를
이제 설치하는데 이것도 공장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좀 그 먼지가 많으면 안 되는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작년 사업 그 영업 잠정 실적 보고에 나왔던 건데, 국내 및 해외 반도체 2차 전지 사업 수주가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2%나 빠졌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늘었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정기 실적이 대신 사교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요거가 많이 는 거는 좀 오버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5%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72%나 올랐고, 아마 이것도 이제 작년 동기가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강제철 쪽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이 자회사들 순익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공시가 나왔을 때 되게 주가가 잘 반응한다라는 점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고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90% 오르고 영업이익은 73%나 올랐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고, 그래서 흑자 전환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회사가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진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 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처음 들어봐서 이제 찾아보니까 스마트폰 부품과 웨어러블 기기 부품을 하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신탁을 맡겼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그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반응을 조금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도 좀 반응을 잘 했고, 그때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되게 잘 해주는 회사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 주식 취득 공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는 뭐 임원 및 공시에도 나오겠지만 1% 가까이 개인 주주가 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사가 이제 주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는 그 대구에 사시는 슈퍼개미인 최경애 님이 주주로 있는 또 회사였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제 싼 회사 그리고 쉬운 회사를 싸게 사서 이제 홀딩 하시는데, 이 회사 주가 차트를 보면 또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더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쪽에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한다. 투자 금액이 350억 가량이 든다라는 거였고, 뭐 여기에 있어서 주가가 막 반응을 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렇게 이제 원래는 좀 더 하려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3일자 코스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병훈 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대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발표할 기업은 진양제약하고 파라다이스, DGP란 회사고요.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DGP, ESS 조립 공정과 전기차 충전기라고 한 줄 요약을 해볼 수 있고, 우선 진양제약은 영업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223억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4억과 27억입니다. 진양제약은 뭐 제약사니까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는 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근데 23년 4월달 카지노 매출액이 544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그런 매출을 달성했다고 해요. 여기 뭐 따로 분기 실적은 안 달아주셨는데 카지노 매출이 작년보다 한 이 정도 3배 정도 뛴 거면 실적도 꾸준히 계속 잘 나오고 외국인들 들어오면 꾸준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DGP는 그 풍력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했는데 옥천 공장, 개보수공사 35억, 그리고 요즘 이슈가 있는 ESS 조립 공정 및 전기차 충전기 생산 라인, 그리고 연구시설 구축에 그 시설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나 봐요. 그래서 기간은 5월 10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고 시가총액은 1,100억입니다. 주가는 553억, 동전주네요. 어제 이 공시 발표한 이후 시간 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공장은 충북 옥천군에 위치해 있고 10월대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개보수 작업을 통해서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의 속도를 낼 방침인데, 이 회사에 투자하시려면 지금 매출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건전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확실히 역량이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본업에서도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저자 코넥스 한번 다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노브메타파마가 특허권 취득 자율 공시를 했습니다. 사이클로히스티딘 프롤린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세포 보호용 조성물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특허인데 이제 유럽 등록 특허를 이렇게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예, 이 특허는 이 장사의 신장 치료제 프로젝트인 NOP-RD에 포함되는 기술이고, 이제 신장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제 개발에 지금 활용될 그런 예정입니다. 예, 당뇨병 환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6억 2,900만 명, 비만은 19억만 명, 만성 신장 질환자 환자 수는 6억 9,750만 명, 그다음 섬유증은 500만 명, 복막 섬유증은 27만 명. 그래서 이런 많은 환자가 있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제2형 당뇨병은 373억 달러에서 비만은 17억 달러, 그다음 만성 신장 질환은 129억 달러, 이렇게 굉장히 시장 규모가 지금도 큰데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파이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NOP-DB2, NOP-OV, OBM 이렇게 당뇨와 관련된 제품들도 있고, 신장 관련된 제품들도 있고 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습니다. NOP-RD는 만성 신장 질환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혁신 신약으로 우수한 신장세포 사멸 억제력과 염증 발생 억제력이 입증되었고, 신약 허가 절차상 기존 치료제가 없는 만성 신장 질환과 같은 경우에 신속 심사와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상용화 일정을 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노브메타파마는 NOP-RD 개발에 더욱 강차를 이렇게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세포 사멸 억제력 NOP-RD 투여 시에 세포 사멸이 효과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하고, 또 이제 염증 발생 억제력이라고 이제 염증 발생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하고, 다음 신속 심사 가능이 이제 미국의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신약 허가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현재 이런 대사 관련 질환 신약 개발 및 이와 관련된 건기식의 그런 개발과 판매를 주된 사용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아직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건기식에 대한 매출만 발생을 하고 있고, 한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 3일자 기타 법인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기업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고요. 그리고 혜태 HTB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제가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몰라서
신기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제 이름처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하고 충전 서비스 사업도 영위한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고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두주배정 증자 방식이고 운영자금 390억 원을 이제 운영자금 390억 원을 증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누가 가져가냐? 현대하고 기아가 참여해서 이제 증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 390억을 정확히 어디에 쓸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390억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뭐 매출이나 그리고 돈이 많이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쪽 전기차 충전에 확실히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혜태 HTB인데 여기는 음료수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 뭐 국내 상장사의 사양 패키징이나 동원 시스템즈하고 좀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국내에 그 들어오는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임원 변동 공시를 발표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고 이 회사가 어떤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는 코카콜라 그리고 갈아 만든 배, 코코팜, 봉봉, 구론산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을 살펴보시면 작년에는 매출 3,700억, 그리고 영업이익 56억,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짜죠. 한 1, 2%, 2%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4억, 그리고 올해는 매출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한 1, 2%, 영업이익률 1, 2%,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59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매출 4,400억 중에서 코카콜라 매출이 한 1,90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LG생활건강이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들 아시다시피 LG생활건강이 국내 코카콜라를 이렇게 사업을 대신 하고 있는 건 아실 텐데 아마 그래서 이 회사가 코카콜라 매출 비중이 큰 만큼 그 영업이익률이 낮은 게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 네, 제가 같은 그런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사랑 패키징의 매출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도 매출 따는 거의 비슷한데 한 3, 4천 원 수준. 근데 영업이익은 거의 뭐 영업이익률은 거의 뭐 한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패키징은 뭐 아셉팁이라고 이렇게 OEM, ODM처럼 맡아서 하는데 혜태 HTB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양 패키징은 그 OEM, ODM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 사양 패키징망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양 패키징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원공시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 바이오 기술로 동물약품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장님과 회장님 부인분이 이제 4월 중순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한번 올랐다가 보합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기 자금으로 약 7.5억 원, 그다음에 2.5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NPC라는 플라스틱 사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 박두식 회장님께서 0.08% 정도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4월 말부터 5월까지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요. 3.6억 가량 좀 큰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NG캠이라는 생명과학 회사인데 이제 제약사인데 송기영이라는 임원분이 매수를 했습니다. 4월 말부터 지금까지 매수를 하고 계시고 이쪽 밑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싸서 매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보합 구간이었습니다. HK라는 이제 레이저 가공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 개수진이라는 이 친인척분이 매수를 했습니다. 약 3,700만 원 정도로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은 박정식 분 이후로 이제 거의 1년 만에 있었던 임원 매수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SM백슬인데요. 이 회사는 엄청 자주 나왔던 회사인데 또 이제 0.2%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쪽 부분에서 또 내려와서 이쪽 부분에서 또 샀습니다.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또 장내 매수가 시작됐는데 뭐 계속 얘기했듯이 상패하려는 의지가 계속 보인다는 점. 이제 보유 현금으로 6.2억 정도 샀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인수했을 때 지분이 41%였는데 22년 9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약 80%까지 이제 40% 이상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묻어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매수를 그만뒀다가 이제 보합되니까 또 매수를 시작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 자진 상장 폐지 요건이 이제 95%가 되면은 자진 상장 폐지가 가능한데 지금 거의 10% 정도 남았는데 공개 매수를 할까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